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는 요 작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점이 25점 이제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총 25점짜리인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3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폼을 주어주고 이 폼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 설정하는 거나 아니면 하이폼 추가하는 거, 조건부 서식하는 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문제가 5점짜리가 한 문제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해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요 폼을 완성하는 문제 있죠? 여기 보니까 각 3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총 5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배점이 몇 점이다? 15점이다. 그래서 폼 완성하는 게 15점짜리 하나. 그리고 이제 콤보 상자가 됐든 하이폼이 됐든 폼의 조건부 서식이 됐든 그 세 개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이제 5점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거 5점짜리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총 25점이요. 요 25점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20점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매크로 함수 이용하는 게 있는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요.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크로 함수에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매크로 함수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버릴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구매 내역을 입력하는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의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매 입력이라는 폼이 있는데 지금처럼 데이터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기본 보기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구매 입력이라는 이 폼을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지금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개 있었죠. 하나의 폼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여러 개 보이게끔 그렇게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 거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눈금자하고 여기 왼쪽에도 눈금자가 있죠. 이 눈금자하고 눈금자 만나는 이곳이요. 이곳을 보고 우리가 폼 선택기라고 해요. 이 폼 선택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제 폼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속성 시트 창이 없을 때는 속성 시트 창을 키는 방법은 이곳에서 폼 선택기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 창에서 선택 유형이 폼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이곳에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 개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식이라는 탭을 가게 되면 이곳에 기본 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보기에는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죠. 단일 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한 개씩 보여주세요. 그거고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여러 개가 있었죠. 그게 이제 연속 폼이에요. 연속 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연속 폼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수정하고 나서 이제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폼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동그라미 1번처럼 우리가 문제 그림을 주어주고 그 그림처럼 이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 그림을 보고 이게 단일 폼인지 연속 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씩 그렇게 보여주면 그게 이제 단일 폼. 그리고 하나의 폼에 지금처럼 여러 개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나오면 그게 연속 폼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고 이제 확인까지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폼 본문이요.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탭 순서는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본문에서 지금 보세요. 폼 실행하자마자 지금 단가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거래처 명으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수량으로 가고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으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자재명으로 가고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합계로 가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구매 일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왔듯이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맨 처음에 이제 폼을 실행시키면 구매 일자에 이제 커서가 가 있게. 그 다음에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름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 자재명, 또 탭을 누르면 수량, 또 탭 누르면 단가, 또 탭 누르면 합계, 또 탭 누르면 거래처 명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우리 본문에 있는 그 필드들을 그렇게 할 거니까 본문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탭 순서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탭 순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본문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순서하고 각 필드들이 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배치해 주면 돼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구매 일자가 있죠. 그 구매 일자를 맨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올릴 때는 지금 요 앞에 구매일자 앞에 보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게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 텍스트 이름이라는 거 요거 선택하고 구매일자 밑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자재명이죠. 그래서 자재명이라는 거 우리가 콤보 상자 선택해주고 이름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 게 이제 우리 수량이요. 수량도 쭉 드래그해서 자재명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수량 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합계죠. 해서 합계 쭉 드래그해서 단가 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처 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폼을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구매 일자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으로 이동이 되고요. 또 탭을 누르면 자재명, 또 탭 누르면 수량, 또 탭 누르면 단가, 또 탭 누르면 합계, 또 탭 누르면 거래처 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겁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txt 구매 일자라는 게 있고 txt 이름이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구매 일자와 이름 그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txt 구매 일자라는 게 본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txt 이름이라는 건 그 뒤에 이제 언바운드 하고 되어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헷갈리면 우리가 그 해당 칸을 찍어보면 됩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찍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요. 얘가 이제 txt 구매일자다 그렇게 나타나고 그 옆에 칸을 찍어보니까 txt 이름이다 하고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컨트롤 원본이라고 첫 번째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요. 여기에 원본을 우리가 구매 일자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삼각형 얘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 일자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언바운드라고 돼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구매 일자가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마찬가지요. 이름이라는 거 얘 선택해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이요. 여기서 이 삼각형 눌러주면 돼요. 해서 삼각형 눌러놓고 여기는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언바운드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폼을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아까는 여기 구매일자하고 이름에 빈칸으로 다 표시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매일자하고 이름을 우리가 바운드를 시켰더니 이제 해당 구매 일자와 이름들이 전부 다 쭉쭉 데이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3번 문제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자고요. 2번 문제 보니까 구매 입력이라는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요게 이제 5점짜리요. 자, 일단은 우리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구매 입력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조건에 보니까 구매 일자의 날짜가 짝수 날인 경우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매 일자하고 날짜가 쭉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짝수날이요. 짝수날 6일도 있고 12일도 있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건 이제 15일이다 23일이다 23일이다 얘네들은 홀수날이고요. 그 다음에 4일, 4일 짝수날이죠. 5일도 우리 홀수날이고요. 이렇게 이제 홀수인 날도 있고 짝수인 날도 있는데 짝수인 날의 경우에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이 본문
본문에 있는 이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는 거죠. 문제도 나왔잖아요. 구매 입력이라는 그 폼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이 모든 컨트롤들을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선택할 때는 요 앞에 눈금자 있죠? 여기서 우리가 클릭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한 번만 땡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메뉴에 보게 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거니까 서식이라는 요 탭으로 가주면 돼요. 서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요 창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규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규칙을 우리가 작성해 줘야죠. 그래서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짝수냐 홀수냐 그거 이제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도도 들어있고 월도 들어있고 일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날짜들 중에서 우리가 일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와서 그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뽑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day 함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서 날짜만 빼주세요. 그 날짜만 빼온 거를 우리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홀수냐 짝수냐 따질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홀수예요 짝수예요? 이거는 홀수죠. 그냥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눈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구매 일자에 들어있는 그 날짜가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두 가지 숫자가 있을 때 홀수는 우리가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있다 없다? 나머지가 1이 생기는 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생기는 게 우리 홀수고요. 짝수는 어떤 특정 짝수가 있을 때 그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값이 무조건 얼마가 생긴다? 0이 생긴다. 0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구매 일자에서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를 꺼내 왔어요. 그 날짜를 나누기 2에서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라는 얘기고 나머지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1이다. 그럼 이제 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날짜 빼온 거를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이제 모드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해서 구매 일자가 있는데 그거 모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구해놓은 게 뭐랑 똑같냐? 0이랑 똑같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짝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고 글꼴 색은 빨간색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그때 이제 지정할 서식이 굵게 하고 글자 색은 빨간색입니다 해서 요거 두 개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봐야죠. 해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 요 탭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우리 폼 실행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폼 보기로 실행해라. 그랬더니 지금처럼 짝수인 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고요. 색깔 안 바뀐 거 보세요. 전부 다 홀수가 맞죠. 홀수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또 5점이에요. 5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지정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아래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인쇄라는 단추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인쇄라는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그런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 얘 먼저 좀 열어보자고요.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닫기도 있고 인쇄도 있고 여기 콤보 상자도 있고 우리 레코드 찾기도 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인쇄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 폼 닫아버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생성해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만들기에 가서 우리 매크로라는 거 얘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자, 이 매크로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하기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보고서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보고서 열 거냐, 보고서 이름 써라, 보기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필터 이름은 뭐냐, 외열 조건문은 뭐냐, 창모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름이요. 보고서의 이름은 어떤 보고서요?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죠. 그래서 얘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하고 나왔습니다. 그 보기 형식은 이제 뭘로 해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라고 문제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매크로 조건이 나왔어요. 거래처명 필드의 값이 CMB 거래처에서 선택한 그 거래처명이랑 같은 정보만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조건을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면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 1에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예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매크로 이름 뭘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이 매크로, 내가 만든 매크로를 이 폼에다가 우리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우리가 인쇄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쇄라는 버튼 선택하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쇄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온 클릭으로 가서 옆에 있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이제 실행시키고 나서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재별 거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모든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된 거예요. 다 출력이 됐는데 우리가 아직 매크로 조건 이거를 아직 처리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 자, 그럼 이제 문제대로 매크로 조건 이거까지 집어넣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주고요. 자, 매크로부터 수정해야죠. 매크로 여기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where 조건문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where 조건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옆에 끝에 보게 되면 요 작성기라고 있어요. 요 작성기 좀 열게요. 작성기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파일이 1234567.8.accdb라는 요 파일 풀고 있죠. 해서 요 앞에 더하기 버튼 있어요. 얘 눌러주고요. 지금 거래처 명이 CMB 거래처에 선택한 그 거래처명과 같은 정보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 폼에 들어있는 거죠. 요 콤보 상자가 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폼 찾아갈게요. 폼 찾아가서 이제 모든 폼에 들어가서 우리 거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이 폼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CMB 거래처요. CMB 거래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제 쭉 나타납니다. 자, 폼에 들어있는 이 CMB 거래처라는 이 콤보 상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거래처 명이라는 그 필드 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거래처 명이랑 폼에 들어있는 CMB 거래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where 조건문에 이렇게 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조건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끌게요. 끄고 나면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폼 실행시키면 되겠죠. 왜? 아까 인쇄 버튼에는 우리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우리가 지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삼성이다, 대우다, 하나다, 현대다, GS다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GS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인쇄 버튼이요. 인쇄 버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보고서가 실행되긴 했는데 거래처명이 전부 다 뭐만 나와요? GS인 것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인쇄 미리 붓기 닫기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